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시젠, 이제 한물간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영상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와 같이 이제는 그냥 놔둬버리자.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만 시젠을 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월봉으로 체크를 하면서 실적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장 많은 주가를 달성했던 게 29,000원대였죠. 29,000원, 28,000원 그 사이였는데 그게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저점 25,300까지 떨어지고 현재 3만 550원 오늘 기준으로 종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월봉으로 살펴본다면 코로나 이전의 시즌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전의 시즌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즌은 당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는 이유는 지금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서 행보를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죠. 12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대한 재유행이 돌 거라는 시장 전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는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023년의 이 시즌의 모습은 어떠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빠지느냐, 더 올라가느냐, 이 문제죠. 결론적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지금의 시즌이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차트가 당연히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어떤 비코로나 제품의 점유율 확대가 보여진다. 그게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는 계속 이 최저점 25,300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12월달, 1월달 올해 겨울철이 되면 싫든 좋든 뭐 독감이든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이 진단 키트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받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월봉으로 다시 한번 보면 2015년이었죠. 이때가 지금의 이제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도 이 3만 원대가 1차 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좀씩 나눠 담으면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이 25,00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현재 다시 한번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의 시즌과 현재 2022년의 시즌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기대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재무제표라든지 회사의 어떤 비전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당연히 코로나 이전의 시즌보다는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악재가 많죠. 이 진단키트에 대한 악재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악재,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악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시젠이라는 이 종목이 아시겠지만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행보를 갈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지켜주는 행보는 땡큐입니다. 힘을 모아주는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저점만 깨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겨울철 코로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가 폭락보다는 유지의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떨어진 이유는 이 코로나라는 어떤 이슈가 사실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여지고 현재까지 12월 달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테마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년의 시즌의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년에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시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시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익을 많이 내면서 많은 직원들을 뽑았습니다만 그 직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물만 계속적으로 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테마성과 이슈성은 하나도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악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연구 개발 비용으로 어느 정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시젠한테는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어, 자, 오늘 기준으로 시젠의 PER은 3배가 되지 않고요. 지금 업종 PER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44배인데 지금 시제는 3배가 되지 않고 배당은 3.37 퍼센트 정도 됩니다. 지금 배당 성향은 사실은 약하죠. 현재 1금융권에서 5%까지 제가 예금 금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배당은 사실은 약한 편이다 라고 보여지고, 현재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는 42,000원으로 설정을 해놨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더 많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실적을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실적이 어떻게 더 오를 것인가, 과거처럼 이렇게 엄청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022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분기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고, 지금 예상 실적이 249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12월달 예상 실적과 다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3천억을 못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시즌의 2022년 1분기 예상 실적보다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이런 ROE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대비 투자 대비 뽑아내는 어떤 비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과거에 이렇게 역대급 ROE를 뽑아냈을 때도 주식에 대한 차트가 계속적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최고로 실적을 좋게 나올 때는 오히려 꼭대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드네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9%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0.95%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즌을 보유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 최저점 25,300원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현재 이 자리에서라도 21선 위에서 행보를 하면서 힘을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시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